안녕하세요. 김상순 박사입니다. 중국 사회 고발 343번째는요, 예고드렸던 대로 북경과 상해에 사람들이 사라진다고요? 다들 어디로 갔을까요? 이 내용을 전합니다. 북경과 상해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북경에만 무려 약 2,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요. 상해에도 약 2,48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몰렸던 유명 쇼핑가와 백화점에는요,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북경시의 한가한 쇼핑몰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북경의 주말 오후 풍경인데요. 영상을 올린 중국인도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유명 쇼핑몰의 영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도 제각각인데요. 북경의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의 상주 인구는 약 2,183만 명이라고 북경시 통계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2,500만 명이라고 또 합니다. 유동인구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아무튼 통계가 조작이니 전혀 중국 통계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대충 어림잡아야 하죠. 어쨌든 좀 더 살펴보면요. 북경에서 최근 4년간 감소된 상주 인구는 약 7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북경시는 상주 인구를 최대 2,300만 명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었는데요. 이런 발표를 무색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자연스럽게 북경의 상주 인구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경은 아시다시피 중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대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이죠. 교육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발전 기회도 많고 개인적으로 볼 때 의료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도 많고요. 임금도 상대적으로 높은데 왜 지난 4년간 무려 77만여 명이나 줄어들었을까요? 이게 갑자기 나타난 통계적인 문제일까요? 북경의 간단한 거 하나 볼까요? 북경의 평균 임금은요, 월 13,782위안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걸 최근 190대 1로 환율 계산을 하면요, 우리 돈으로 약 262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북경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 262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이런 정도인데, 이게 상해 다음으로 중국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게 바로 북경입니다. 쭉 상해가 제일 많고요. 이거하고 조금 더 올라갑니다. 예. 상해 같은 경우. 그런데 임금이 높을수록 특히 청년들에게는 주거비, 아이들 양육비, 교육비 이런 부담이 역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결국 일반적인 소비력은 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게다가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경 시민들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고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국의 실물 경제가 얼마나 위축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팩트이고 팩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는요, 현재 그냥 버티는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공 당국이 발표하는 수치는 믿을 바가 못 되죠. 게다가 내수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소위 덤핑 수출로 인한 수출 성장 효과는 분명히 최근 한 2, 3년간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는 상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죠?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우한 폐렴 코로나 시점부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되어 팔리지 않던 상품들이 창고에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 싼 가격으로 세계로 쏟아져 나가고 있습니다만, 불과 2년여 동안의 수출 실적은 바로 재고떨이 대바겐세일, 일종의 창고 털기라고 할까요? 이런 판매의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죠? 게다가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경의 평균 임금이 무려 13,782위안, 약 262만 원 정도까지 치솟았다는 것은요, 이건 당연히 중국산 제품의 원가 부담이 그만큼 엄청나게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90년대 제가 95년부터 나갔으니까 90년대 하반기에 북경의 임금은요, 겨우 2,000위안이 좀 못됐어요. 약 18만 원 정도. 물론 당시는 100대 1이니까, 18만 원이 아니라
36만 위원이군요. 예, 36만 위원인데, 그때 당시로 따지면 사실 실제로는 100대 1이니까 당시에는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난 소득 향상을 국경인민들이 누리고 있다는 거죠. 20만에 262만 원이니까, 이거 뭐 엄청나게 늘었죠. 그러나 그만큼 동남아 국가들과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의 원가 경쟁에서는 이미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직 생산대국에서 제조대국으로 갈아타지도 못한 중국 경제가 일종의 샌드위치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시진핑 황제 노름 13년간 누적된 자충수와 과욕으로 인해서 세계는 이미 중국과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동남아와 인도의 약진이 더 가속화되면 될수록 중공의 체제 모순과 중국 인민들의 사회 불만으로 인한 중국의 실물 경제 위기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게다가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탄탄했던 과거와는 달리 시진핑의 과욕과 1인 통치 집착으로 중공의 체제 모순은 지금은 탄탄한 게 아니라 갈수록 바닥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고요. 생산을 건 내부 권력 투쟁은 어떻습니까? 실전 진행형입니다. 예. 즉 언제 어디에서 어떤 폭탄이 터질 줄 모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상해시 한번 볼 거예요. 상해시의 한가한 쇼핑몰 현황을 좀 보시겠는데 상해 인구는 2025년 초의 집계로 약 2,480만 명으로 상해 호구를 가진 사람, 즉 상해에 호적이 있는 사람은 약 1,497만 명이고요. 상해 호구 인구는 연속 3년 증가 추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983만 명으로 이 정도인데 2024년을 23년과 비교하면 약 7만여 명이 줄었고 2025년 초와 2024년을 비교하면 짧은 기간이지만 무려 23만 7,900명이나 줄었다는 겁니다. 이게 최근 4년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감소 통계를 다 합쳐보면 약 65만여 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통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도 이 정도면 엄청난 사람들이 상해를 안 온다는 거죠. 그죠? 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감소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국의 발표는 저기능 노동자들의 감소세가 특히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중국 내수 기업들의 도산이 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5년간 연속해서 취업률은 당국이 발표한 걸로 보면 마이너스 1.53%를 보인다고 하는데 당국이 이 정도로 발표한다면 이건 뭐 고심하다가 축소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률이나 특히 기업 도산율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한 상태라는 걸 짚어볼 수 있습니다. 대도시인 상해에서 그나마 소비력을 갖춘 사람들이 60세 이상이죠. 이 사람들은 특히 상해시나 북경시 같은 사람들은 당원 출신이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금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들이 약 2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상해에서 그리고 65세 이상도 18.7%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비력이 있는 이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청년층이나 젊은층, 각종 기본 생활비 조달에도 문제가 있고 상대적으로 따라서 소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중국 경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차이나 사회 고발 뉴스, 오죽하면 중국인들이 북경이나 상해시가 쇼핑몰이 이렇게 사람이 없다라고 영상으로 올리겠습니까? 예, 차이나 사회 고발 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김상순TV는 동지들과 함께 다시 종북종종 매국노와 국힘에서 부역하고 있는 부역자 세력 척결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구독 동지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으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